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집은 바람을 막고 또 비를 피하고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집을 입자문명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을 입자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집은 자연으로부터 해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갖고 있는 위대한 생명력과 또 원상 회복 기능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집이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막았다면 앞으로의 집은 우주에 생명력이 들어있어 여러분이 그곳에서 산다면 아픈 몸도 쉽게 회복되고 또 집중력도 강해져 원하는 결실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여기에 산다면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 100세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주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극 상태입니다. 원래 우주는 무극이에요. 아무 작용이 없어요. 단지 생명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무극인 이 원래 근본적인 우주에 이런 육각틀이 존재하면, 이렇게 육각틀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 안의 에너지는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 무극인데 아무런 작용이 없는데, 이 아무런 작용이 없는 우주에다가 이 육각틀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부터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극이에요. 그리고 태극과 무극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태극은 곧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동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는 태극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 그 작용에 의해 뭉쳐진 세계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눈앞의 세계입니다. 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뭉쳐진 세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존속을 하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또 반대로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져 그만 부서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부서져서 없어집니다. 예. 우주는 이와 같이 생겼다 없어지는 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그렇게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우주처럼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주하고 똑같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육체의 오간이 즉 눈, 코, 귀, 입, 이 피부를 통해 외부 세계를 끌어오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또 들어있어요. 태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해서 의식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들어있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듣지 못한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거나 듣지 못한 것을 처음 대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자기가 과거에 뭘 알던 게 건덕지가 있어야지 관심이 있는 거지, 생판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가 아는 세계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가 전부 다, 우리 사람은 많지만 각자 세계가 틀리는 거예요. 자기 아는 세계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또 들으며 생각하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는 건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그게. 반면에 이 모르는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이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몸 밖의 세계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직접 느끼고 싶어 합니다. 뻗어나가는 마음은 이렇게 몸 밖의 세계를 직접 느끼며 또 우리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작용은 그 안에서 의식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건 전부 다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외부 세계를 끌어온다면, 외부 것을 끌어온다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몸 밖에 작용을 직접 느껴, 작용을 느끼는 거예요. 작용을 느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다,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는 상태만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지나가는 것도 보긴 보지만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힘은 상태는 느껴지지 않고 작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직접 느껴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몸 밖의 작용을 직접 느끼는 것을 직감, 또 예감, 영감이라고 합니다. 예. 예감이라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감이에요. 그게. 아셨죠?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는 의식활동이 없어. 즉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그 힘은 의식활동이 없어요. 없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힘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또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음을 우주 멀리 뻗어나간다고 하여 우주심이라고 하며,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기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자의식과 영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사, 이 무술을 하는 무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무엇이 날아올 때 갑자기 몸을 피하며 막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뒤통수에는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사는 느낀다 이거예요. 몸 밖의 세계를 느껴서 행동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로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감이라고 합니다. 직감, 예감, 영감 곧 기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감을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감 외에 여섯 번째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의식활동을 일으키듯이, 또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반대로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극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뻗어나가는 힘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그래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약하지만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러나 이 자의식의 힘과 이것은 태극이니까 둘이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둘로 설명하지만 둘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생각은 영혼에 각인이 되고, 그 생각이 영혼에 거기서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그 각인이 된 형상은, 우주심을 통해 우주로 뻗어나가 그것과 같은 파장의 현실을 끌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마음 쓰는 것에 의해서 그 같은 파장을 또 끌어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몸 밖의 세상을 끌어와서 보고 들으며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형상과 같은 현실을 끌어와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는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특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혼이 7가지 기능이 있어. 그 영혼은 7가지 또 기능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5가지 기능이 있듯이, 오간이 있듯이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어. 그 기능에 빠지면 그것이 우주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기능에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것이 형상이 돼서 그게 우주에 퍼져나가요. 우주심을 타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파장을 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미래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은 즐거운 일이 계속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혼에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은 즐거운 일이 계속되고, 또 괴로운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반복되며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많고, 또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괴롭힌 사람은 언젠간 그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예. 평상시엔 자기가 많이 죽였지만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두려움에 떨게 돼요. 또 항상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수양이라는 이름하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의 법칙을 모르면, 이와 같은 그 영혼의 기능, 이런 마음의 법칙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느님도 자기 거 할 일이 바쁠 텐데 여러분 거 일일이 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느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법칙을 모르면 그걸 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 짧으니까. 영혼의 7가지 기능 중에는 사랑과 또 감정, 또 그리고 수준을 나타내는 레벨, 수준을 나타내는 격입니다. 수준을 나타내는 격과 그리고 성욕 등이 있습니다.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아까도 그 무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평등을 부르짖으며, 예, 남녀 성평등을 부르짖으며 성추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평등은 자의식이 하는 것이지만, 성평등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지만 성추행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기를 움직여가지고 무릎에다가 호호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러는 건, 행동하는 거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성평등을 부르짖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높은 수준의 격을 갖추었다면, 격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자신의 성욕을 자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 씨입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영혼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자의식만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못 느낍니다. 그거 느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수없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왜냐? 자기를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 생각은 자의식이 하니까 자기는 자의식적으로 성평등을 부르짖죠. 그런데 자기는 성추행을 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거의 안 바뀝니다. 이걸 바뀌기 위한 것이 진짜 수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영혼은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듣지도 않아요. 아셨습니까? 수양은 바로 이게 수양입니다.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은 역시 몸 밖의 작용을 직접 느끼는 기감을 통해 탐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자의식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갖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의식이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은. 때문에 과학은 몸의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넘어선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은 무국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태극에 작용하는 것도 얼핏하게는 알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주의 생명력이나 작용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우주의 기운을 직접 느끼는 기감 능력을 통해 우주의 작용을 파악하려면 기감 능력이라 해야 돼요. 눈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또 그 작용을 우리 생활한테 접목시켜 전혀 다른 차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우리는 이제 지구 문명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 결실 중에 하나가 바로 육각형의 헥사곤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육각형의 헥사곤 집입니다. 헥사곤은 육각형이라는 말의 영어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는 육각틀이라고 하는 헥사곤을 통해 작용합니다. 이 우주의 그 원래 무극 상태의 에너지는 육각틀이라고 하는 이 헥사곤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송이 같은 것도 육각틀이죠. 온도에 있는 것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작용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헥사곤은 2차원입니다. 이건 2차원이에요. 이거는 2차원입니다. 한마디로 높이가 없는 것입니다. 헥사곤은 높이가 없어요. 육각이지. 그러나 이 헥사곤을 이거를 3차원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처럼 높이가 있는 3차원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헥사곤이 3차원이 되면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어느 한 부위는, 전체는 아니에요. 어느 한 부위만 그래요. 한 부위는 헥사곤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중에도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위에서부터 한 3분의 1 지점쯤 되는 곳에 거기는 헥사곤과 같은 작용을 해요. 즉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 뒤에 보이는 이 집들이, 내 뒤에 보이는 저 집들이 모두 여러분이 미래에 보게 될 집들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저런 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네모 뭐 이런 집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런 식의 집들이 나오게 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기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우주의 기능을 진짜 아는 사람은 피라미드 모양의 집보다는 육각형 모양의 집을 만들 것입니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집이 육각형 집이죠. 그렇죠? 또
이런 집도 육각형 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는 어느 한 부분만 우주의 작용이 존재하지만 헥사곤, 즉 육각형 모양의 집은 집 전체가 우주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지구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 아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피라미드를 져요. 그 피라미드 문명이 여기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헥사곤 문명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일찍이 이 전자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렸을 땐 전자제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컴퓨터는 싫어했어요. 컴퓨터, 오디오나 뭐 영상기계나 이런 전자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전자기계에 묻혀 살다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얼마나 돼요? 한 30년 가까이 되나? 그 정도 됩니다.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 뒤로 이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왜냐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주의 생명력을 우리 인생과 결부시켜 그 혜택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도록 많은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 에너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발명을 했어요. 단 이와 같은 발명품은 벌써 30년 전부터 이와 같은 발명품은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나누어 줘서 함께 사용을 했는데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한테만 그걸 같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오늘날의 이 지금은 지구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나의 강의를 듣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남고 또 뭔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30년 전에 처음 시작은 내가 그렇게 뇌출혈을 해서 전자제품에 쓰러졌듯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고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이 목걸이를 만들었으며, 그 목걸이가 바로 저겁니다. 처음에는 저거는 두 번째 거예요. 그 처음에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만들었으며, 또 원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도록 사이퍼 기능을 현실화시키는 이 반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뭐 비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오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무렇게나 어쨌든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현실에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고, 그런 사이퍼 반지를 만들었고, 또 아프고 쑤시는 몸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 팔찌를 만들었으며, 저런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닙니다. 저게 전부 다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팔찌예요. 팔찌를 만들었고, 또 머릿속의 송과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고, 저런 팔찌나 또 이런 목걸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송과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념을 없애고 집중력을 강화하기 시키기 위해, 잡념을 없애고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똑똑이를 만들었으며, 이게 바로 똑똑입니다. 이게 똑똑이에요. 똑똑이는 저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똑똑이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지구 최초의 육각집, 아직은 집은 아닙니다만 육각집과 같은 헥사곤을 실외에 설치했으며, 저것이 바깥에 만든 실외에 설치한 헥사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몸이 찌릿찌릿해진다 그래요. 또 저것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헥사곤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단순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는 황토 흙도 들어가고 상당히 무겁고 힘들게 만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헥사곤 집은 만들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헥사곤 집이 전 지구에 퍼져 미래의 지구 문명은 헥사곤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이 어느 나라 가든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헥사곤 집이 역사적으로 이제 남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헥사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2차원입니다. 2차원입니다. 즉 높이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가 없는데 지금 이건 높이가 있죠, 이렇게. 예? 지금 이 똑똑이는 여러분이 보실 때 높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높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높이가 아니라 수많은 헥사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헥사곤이 쉽게 말하면 몇 십만 개가 몇 천만 개가 아니면 몇 백만 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높이입니다만은 원래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헥사곤은 크고 넓고 클수록 그 작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금 힘이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게 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헥사곤이 끌어당기는 작용을 블랙홀이라고 하며, 그게 블랙홀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블랙홀. 그리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생기려면 반드시 헥사곤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왜 그런 줄 몰랐던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은, 버뮤다 삼각지대 아세요? 거기 뭐 배나 아니면 비행기가 지나고 어떨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 떨어졌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이 헥사곤으로 변했을 때, 예, 지금 저 사진이 저기 바로 버뮤다 삼각지 위에 있는 저 구름입니다, 저게. 예, 저기 이렇게 멀리서 찍어서 그러지, 저게 구름인데, 저 안에서 일어나는 블랙홀 작용에 의해 비행기나 배가 사라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어요.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헥사곤 모양의 구름은 저 빨간 걸로다가 표시해 놓은 게 육각형이죠. 저것은 그 직경이 서울에서 대전쯤 되는 200km 정도 되는 구름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저기 조그만 것 같지만 저기 200k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쯤 되는 그런 크기의 구름입니다. 저런 것이 작용해야지 이제 블랙홀이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은 우주의 근본 작용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과학은 이와 같은 작용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런 작용을 과학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렇게 헥사곤 구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라미드 모양의 집은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좁아.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좁아. 건축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헥사곤 모양의 집은 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앞에 사진에서 봤죠? 앞에 사진에 저렇게 이렇게 저 사진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것은 만들기 쉽지만, 저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것은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도 상당히 쉬워요. 쉽지만 위 아래 수직으로 된 집은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위 아래로 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문을 만들기가 매우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입문을 뚫고 놓으면은 중간에 문이 뚫려 있으면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피라미드는 생명 에너지가 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출입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예,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헥사곤이 저렇게 배가, 저거는 바다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가 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배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위에 부분에서만 적용, 저 위에 저 두 번째 유리 있는데 저 부분만 우주 에너지가 작용하지 밑에는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니기가 편하고 또 들어가기가 편해요. 용이에요. 근데 우리 헥사곤 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진들과 함께 열심히 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축에 관심이 많거나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있으면 함께 이 연구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1899-428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나도 그런데 한번 관여하고 싶다, 앞으로 미래의 집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의 집은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능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은 입자 문명이지만 그건 이 안에 파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의 기운이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며 또 아픈 몸도 저절로 낫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뼈가 일부러 부러졌다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아픈 것은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 또한 항상 맑으며 기억 또한 분명해서 치매와 같은 증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 안에서 살면은 치매에 걸리기가 힘들어요. 간혹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피라미드 모양의 집을 짓고 사는 분들 중에 피라미드로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집에 개구리나 다른 곤충들이 들어와 미라처럼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는 뭐 벌러지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구리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헥사곤의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탈수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라가 되는 집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미라처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라처럼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함부로 좋아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집은 겉 모양만 보고 함부로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감 능력자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감 능력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세도 한 80% 정도만 하고 아니면 대부분 70% 이하에서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해로움이 없고 건강만 있지, 아니면은 해로움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들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미래의 집은 생명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집은 생명 에너지가 앞으로 지금 보여줄 앞으로 다음과 같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똑똑이라는 헥사곤을 만들어 여러분들께 소개했을 때, 이미 지금 5년 전입니다. 처음에 이런 걸 소개했을 때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분은 대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구 사는 사람이 그 똑똑이를 구입하여 실험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무섭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저게 무슨 저 안에서 무슨 힘을 쓴다 그래. 그래서 무서워서 본인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자, 먼저 이 두 병에 물을 담아서, 병에다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한쪽은 오렌지색 헥사곤에 넣어, 저 오렌지색이 저기 이 헥사곤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오렌지색이. 이분은 이걸 여러 개를 샀어요, 이걸. 그래서 저렇게 오렌지색, 저기 오렌지색 보이는 게 저게 이 헥사곤이에요. 이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헥사곤을 넣고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또 다른 한쪽은 이 헥사곤이 없이 그 옆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두 개를. 그랬더니 결과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헥사곤 안의 물은 회오리 치듯 가운데 부분이 말려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의 사진의 물은 그냥 그대로 얼어서 가라앉은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반드시 빨아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이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놔두고 냉동실에다 놓으면 그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보이지 않는 헥사곤의 작용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이걸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감 능력자는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 대구라는 것은 여름이 무척 더운 곳입니다. 정말 대구는 덥습니다. 이번에는 똑똑이, 즉 헥사곤 안에다 여기다가 사과를 두 개 넣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냥 일회용 접시 위에 사과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쪽에는 그냥 일회용 접시에다 올려놓은 거고, 이쪽에는 이 헥사곤 안에다가, 즉 똑똑이 안에다가 사과를 두 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일은 2015년 4월 17일이며
이때가 우리 똑똑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 그분은 이걸 사가지고 4월 17일 날, 2015년 4월 17일 날 이 실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9월 17일까지 무려 5개월간에 걸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 상태로 5개월 동안 놔뒀던 거예요. 물론 이 실험은 끝날 때까지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 등 냉난방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에서 실시했습니다. 냉난방에 들어가면 안 되죠. 냉난방 없는 방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더운, 대구는 원래가 더운 곳이에요. 거기다 놓고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해는 유독 여름이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언젠가 한번 굉장히 더웠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대구는 무지무지하게 더웠어요. 처음 시작일은 양쪽 다 싱싱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4월 17일에서 또 한 달 뒤 5월 17일에는 헥사곤 안의 사과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아직 5월달이니까 그렇게 더울 때는 아니죠. 그렇죠? 전혀 헥사곤 안에 것은 이상이 없는데 이 일회용 접시 안에 있는 사과는 그중 하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드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5월 25일에는 헥사곤 안의 사과는 그대로 싱싱한데 계속 그대로 있는데 일회용 접시 안의 사과는 시들해지는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5월 29일 일회용 접시 위의 사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슬슬 더워지고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1개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 21일의 사과는 일회용 쪽은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사과 형태가 없어졌어요. 또 헥사곤 쪽은 이제 한쪽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멀쩡한데 한쪽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회용 쪽 사과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6월 29일 일회용 쪽 사과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버렸어요. 6월 29일 날. 그러니까 4월 17일 날에서 5월 17일, 6월 17일, 그래서 2달 지나니까 썩어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해서 조금 버렸어요. 시작한 지 2개월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12일째 되는 날 자연적으로 놔둘 수 없어서 버렸어요. 저건. 그러나 헥사곤 안의 사과는 아직도 하나는 멀쩡하며 한 개는 멀쩡해요. 아직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우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향이 나요. 여기는 향나는 사과고 여기는 썩은 사과냐? 원래 그게 아니에요. 같은 사과인데도 여기는 향이 나고 여기는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일회용적 사과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는데 헥사곤 안의 사과는 달콤한 향이 나는 것입니다. 5개월 가까이 된 9월 6일 벌써 그 더운 8월달도 덥고 7월달도 더운데 7, 8월 더운 그 대구에서 9월달까지 저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저게 기적이죠 사실은. 헥사곤 안의 사과는 한 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냄새는 더욱 강렬하게 달콤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아니고. 9월 17일, 그러니까 4월 17일에서 5월 17일, 6월 17일, 8월 17일, 9월 17일. 만 5개월 만에 이 실험을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는 형체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 실험하는 사람이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2개 모두 잘라보았습니다. 왜냐면 냄새는 나는데 속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기 위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과도 저렇게 자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과도 모양은 변했지만 안은 썩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른 것이 썩은 게 아니었어요. 먹어보니까 매우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썩은 사과도 먹었어요. 저기 겉보기엔 썩은 건데 썩은 게 아니에요. 먹으니까 매우 달고 맛있었어요.
물론 옆에 사과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헥사곤 안에 탈수 현상이 형체를 마르게 한 덕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썩는데 이거는 탈수 현상이 안에 수분만 빨아당긴 거예요. 아셨죠? 미라가 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 사과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었다면 그 동물은 미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안의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마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헥사곤 안에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수분만 빨아당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미라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에 습기를 다 얘가 먹어요. 이렇게 헥사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싱싱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헥사곤은 우리의 삶을 싱싱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도 깨끗하고 탄력 있게 빛내줄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뻐집니다. 미래는 이렇게 피라미드와 헥사곤 모양의 건축물이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로 피라미드를 합니다. 그러나 동양에 이제 나로부터 이제 헥사곤 모양의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동양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집은 바로 헥사곤입니다. 여러분도 이 헥사곤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층 더 소중하게 그렇게 누리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미래는 헥사곤 시대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